깊은 밤이 내려앉은 마을, 하늘에는 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았다. 마을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으나 어떤 불길한 기운이 마을 곳곳에 감돌고 있었다. 마을 저편에서 소란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이윽고 집채만 한 채구를 가진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주인의 집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그는 마을에서 유명한 추노꾼 강추였다. 강추는 가죽으로 된 튼튼한 옷을 입고 옆구리에는 날카로운 비수를 찬 채 주인의 집으로 향했다. 길고도 굳센 그의 얼굴에는 이미 피로의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은 번뜩이며 매서운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가 주인의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벌컥 열리고 안에서 다급한 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추, 너 아니면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나? 주인, 즉 마을에서 이름난 부잣집 주인 윤 씨는 초조한 얼굴로 강추를 맞이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기색이 역력했다. 윤 씨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고 강추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윤 씨의 집 안으로 들어섰다. 윤 씨는 집안 깊숙이 마련된 작은 방으로 그를 안내했고 방에 들어서자 문을 조용히 닫았다. 방 안에는 진중하고 긴장감 어린 정적이 감돌았다. 윤 씨는 강추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강추, 이 노비 녀석을 반드시 찾아와야 하네. 학수라는 놈이지. 내가 알다시피 꽤 오래 나와 함께 일하던 놈인데 어젯밤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강추는 주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학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리 눈에 띄는 인물은 아니었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 중 하나였다. 학수는 조용히 묵묵히 일을 하던 인물이었고 주인의 가산에서 수년을 보내며 신뢰받던 노비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그 학수가 아무런 예고 없이 그것도 한밤중에 도망쳤다는 사실은 의아한 일이었다. 어디로 갔는지 단서는 있습니까? 강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을 어귀까지는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다네. 그러나 그 이후로는 흔적이 감쪽같이 사라졌어. 어디로 향했는지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이 산속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리가 없지. 윤 씨의 말은 단호하고 분노에 찬 어조였다. 그는 노비의 도망이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 여기는 듯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학수의 배신이 마치 치욕처럼 느껴지는 듯 보였다. 강추, 너만 믿네. 그 녀석을 데려와야 내 위신이 서지 않겠나. 그리 멀리 가지 않았을 테니 이번에도 너의 솜씨를 믿겠네. 강추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인의 말을 듣고 그는 상황을 대강 짐작했다. 이 마을 주변 산속에는 숨을 곳이 많았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옅사찰, 버려진 우두막, 그리고 깊은 숲속의 작은 굴들. 도망친 노비들이 자주 숨는 곳은 대부분 이런 외딴 장소들이었다. 그는 즉시 이른 새벽부터 흔적을 찾으러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강추는 주인의 집을 나서며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둠은 짙었고 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그의 몸을 스치며 서늘한 기운을 퍼뜨렸다. 마을 길가에 서 있는 오래된 나무들이 달빛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그를 지켜보는 눈동자들처럼 보였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학수를 찾아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며 마을을 벗어나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산속에 들어선 강추는 학수가 남긴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발자국은 땅에 희미하게 찍혀 있었고 그 자국을 따라가며 그는 산길을 걸었다. 산길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나뭇가지들이 무성하게 얽혀 있어서 발밑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발에 걸리는 풀과 작은 돌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최대한 흔적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얼마나 걸었을까? 강추는 한참 동안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깊은 산중에 이르렀다. 주변은 여전히 고요했고 찬 바람만이 간헐적으로 불어와 나무숲을 흔들었다. 그때였다. 그의 눈에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흔적이 눈에 띄었다. 누군가가 바닥에 떨어뜨린 조각 옷감이었다.
그 옷감은 학수가 평소 입던 허름한 옷과 같은 천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강추는 옷감을 들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오래된 나무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학수가 이 산을 헤매며 급히 달아난 흔적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 순간 강추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다. 주변의 온도가 더 차가워진 듯했고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등을 곧게 펴고 산속을 바라보았다. 그에게는 마치 산이 자신을 응시하며 속삭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딘가에 숨을 곳이 있을 것이다. 이대로 놓치지 않겠다. 그는 중얼거리며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산속에서 그의 그림자는 긴장으로 굳어져 있었고 발걸음은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이어졌다. 그가 학수를 추적하는 동안 산속의 어둠은 그의 주위를 감싸며 무겁게 그를 내리누르는 듯했다. 강추는 이제 산속 깊은 곳으로 더더욱 들어가고 있었다. 숲은 점점 더 우거져서 길을 찾기 어려웠고 발자국 또한 희미하게 사라졌다. 나뭇가지가 그의 팔과 얼굴을 긁었고 이따금씩 들리는 작은 동물 소리가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가슴 속에서는 학수를 찾아야 한다는 강렬한 욕망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주인의 명령이었고 그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었다. 어딘가에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가 속으로 다시 다짐하며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문득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그의 뒤에서 들려왔다. 그는 급히 돌아보았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발자국 소리는 여전히 그의 주위를 맴도는 듯했고 그의 귀 속을 가득 채웠다. 그는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공포가 서서히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다시 앞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 강추는 학수가 마치 이 산속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새벽이 점점 다가오면서 산속의 어둠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강추는 새벽빛에 안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가 추적하는 학수의 흔적은 계속해서 사라질 듯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하며 그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점점 강추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자신을 쫓아오는 듯한 알 수 없는 기운과 더불어 점차 체력도 고갈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윽고 강추는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절을 발견하게 되었다. 절은 기이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오래된 나무 기둥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나무 껍질이 벗겨지고 여기저기 이끼가 끼어 있었다. 절의 지붕은 낡아 쓰러질 듯 휘어져 있었고 몇몇 기와장은 이미 떨어져 나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이곳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음이 분명했다. 강추는 이 낡은 절이 학수의 도피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짐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 앞에서 숨을 고르며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다. 문은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손을 대기만 해도 바스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을 파고 들어갔다. 그 소리는 산중의 정적을 깰 정도로 날카로웠고 강추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문을 밀고 들어간 내부는 어두웠고 안에는 희미한 빛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강추는 주변을 탐색하며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발을 내디뎠다. 절의 내부는 황량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그곳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들이지 않은 채 버려져 있는 듯한 공간이었다. 부서진 나무 바닥은 그의 발밑에서 기괴하게 삐걱거렸고 강추는 무거운 공기가 그의 폐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절 내부의 중심부로 조금 더 들어서자 강추는 왼쪽 벽 쪽에 놓인 오래된 불상 하나를 발견했다. 불상은 눈을 감은 채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이 감돌았다. 강추는 자신도 모르게 불상의 눈길을 피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때 바닥에 놓인 희미한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었다. 강추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닥을 살폈다. 발자국은 방금 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갑자기 나타나 있었다.
그 발자국은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의 자국이었고 절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학수가 남긴 것이라기엔 작은 발자국이었고 누군가 절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며 남긴 흔적처럼 보였다. 이 절에 누군가 더 있었던 건가? 강추는 머릿속에 의문을 품으며 발자국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발자국은 절 내부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입구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발자국은 절 내의 모든 공간을 돌아다닌 듯 엉켜 있었고 마치 이 절을 떠돌아다니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 같았다. 강추는 그 발자국을 따라 절을 돌다 보니 어느 순간 그 발자국들이 모두 한 곳에서 멈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발자국이 멈춘 그 지점은 불상 옆이었다. 강추는 발자국이 사라진 지점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무언가 오랫동안 서 있던 흔적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서는 여전히 그 발자국 소리와 작은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강추는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산속에서 느껴지는 묘한 기운이 그를 점점 더 압박해왔다. 그 순간 강추는 문득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뒷목에 오싹한 한기가 느껴졌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절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불상은 고개를 숙인 채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고 마치 강추를 비웃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가 다시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불상의 미소가 점점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강추는 서늘한 공포에 휩싸인 채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이 절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강추는 이 절이 단순히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때 절 안쪽에서 살짝 바람이 스치며 불상이 있는 방향에서 낮은 음성이 들려왔다. 너도 그를 찾고 있는가? 그 음성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낮아서 그의 귀 속에만 울려 퍼지는 듯했다. 강추는 순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귀를 기울였다. 그 음성은 마치 절 속에 떠도는 원혼의 목소리처럼 불길했고 그의 몸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강추는 이 소리가 착각인지 아니면 실제로 들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순간 자신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정적 속에서 어떤 생명의 기운이 느껴졌다는 사실이었다. 그 음성은 곧 사라졌지만 강추의 가슴 속에 남은 불안감은 더욱 깊어져 갔다. 그는 더 이상 이 절에 머물 수 없다고 느끼며 빠르게 절을 빠져나왔다. 문을 닫고 절을 벗어나면서 강추는 속으로 간신히 안정감을 찾으려 했었다. 그러나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다. 그는 절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만 무언가 그를 불러세우고 있었다. 산속을 내려오는 동안 절에서 들렸던 그 속삭임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절을 벗어난 강추는 등 뒤에 남아있는 낡은 절이 자꾸만 신경 쓰였지만 산속을 서둘러 빠져나가기로 결심했다. 밤이 더 깊어지며 산속에는 짙은 어둠이 드리웠고 달빛마저 가려져 모든 것이 까맣게 변해 있었다. 산의 공기는 서늘해져 그의 피부를 스칠 때마다 오싹한 기운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이미 멀리서부터 절의 음산한 기운이 계속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괜한 헛소리 들을 일이야. 강추는 혼잣말로 자신을 달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섬뜩한 불안감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발소리가 잔잔한 산중을 가로질러 울릴 때마다 그는 자신의 발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발걸음에 맞춰 따라오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다. 산속의 기운이 점점 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낀 것은 그때였다. 나무집들이 바스락거리며 살짝 흔들리고 어디선가 낮은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강추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산속은 여전히 적막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계속해서 희미하게 들려왔고 그의 귓가에서 아른거렸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 속삭임은 마치 바람결을 타고 멀리서 흘러오는 소리 같기도 했고 아주 가까이에서 울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강추는 본능적으로 그 소리를 피하려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럼에도 그 소리는 그의 주위를 맴돌며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강추, 여기서 나가야 해, 돌아가라. 그는 자신의 이름이 들리는 순간 몸이 굳어버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이제 그 속삭임이 산속의 바람 소리가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 소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 머물던 존재가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존재는 강추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했다. 강추는 속으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집요하게 이어졌다. 그는 자신의 숨소리가 무겁게 얽히며 그 소리에 묻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숨을 쉴 때마다 점점 더 강하게 몰려오는 압박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순간 강추는 자신의 뒤에서 분명한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확신이 들자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두운 산속 나무들 사이에는 그저 짙은 어둠과 무성한 나뭇가지들만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발자국 소리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무언가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강추는 속으로 착각일 뿐이야. 이 산속의 바람이 나를 놀래킨 거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래려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그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그때마다 발자국 소리가 그를 따라붙었다. 그는 미친 듯이 걷다가도 뒤를 돌아보고 다시 걸음을 재촉하다가 멈추기를 반복했다. 산속은 여전히 적막했지만 그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누군가가 그의 뒤를 따라오는 듯한 발소리가 맞춰 들려왔다. 그 발자국 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지며 강추의 걸음과 정확히 일치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온몸을 울리기 시작했다. 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면 뒤에서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도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그는 결국 발소리를 무시하려고 애썼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그를 따라붙으며 마치 그의 귀를 속삭이듯 가까워졌다. 그러던 중 강추는 문득 앞쪽에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 불빛은 산길의 저 너머에서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다. 강추는 마음속에 망설임을 품었지만 본능적으로 그 빛을 향해 다가가기로 했다. 이 산속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불빛은 강추가 다가갈수록 더 밝아졌고 마침내 그는 작은 숲속의 공터에 도달했다. 공터 한가운데는 작은 등불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등불은 흔들림 없이 타오르며 주변을 밝히고 있었지만 주변은 여전히 적막했다. 강추는 등불 옆에서 잠시 서성이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불빛은 분명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주변에 불을 지핀 사람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무들이 서 있는 곳까지도 불과 몇 걸음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나무들 사이에는 깊은 어둠만이 도사리고 있었다. 마치 불빛이 그 어둠을 뚫지 못하는 듯 불빛은 고립된 채 홀로 빛나고 있었다. 강추는 불길한 예감에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그때 그의 귀에 다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강추, 돌아가라. 여기는 너의 곳이 아니다. 그 속삭임은 바로 그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고 그는 재빨리 돌아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공터에서 빠져나가려 했다. 그러나 몸이 무거워져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침내 강추는 스스로의 공포를 억누르고 공터를 벗어나기 위해 큰 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떼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기이한 장면이 떠올랐다. 학수가 이곳에 와서 자신의 발소리를 들었고 자신처럼 누군가의 속삭임에 사로잡혀 이 산속을 방황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수가 어쩌면 이 속삭임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그를 이 깊은 산속에 붙잡아두는 원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쳤다. 그때
그의 귀에 마지막으로 또렷하게 들려온 속삭임이 있었다. 강추, 너는 이 산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그 속삭임은 여느 때보다 더 명확하게, 더 강하게 그의 머릿속에 파고들었다. 그는 온몸을 덮치는 한기와 함께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숨을 내쉬었다. 어둠 속에서 불쑥 들려온 속삭임은 마치 누군가 바로 곁에서 속삭인 듯 생생했다. 강추, 너는 이 산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은 그의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공포를 안겨주었다. 강추는 숨을 고르고 공터를 빠져나가려 했었지만 온몸은 무겁게 가라앉은 채 그의 발걸음을 거부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공포를 억지로 눌러가며 그는 등불 옆에서 서둘러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터를 벗어나 산길로 돌아가는 순간 그의 눈에 또다시 무언가가 띄었다. 마치 자기를 이끄는 듯 나타난 작은 발자국들이었다. 그 발자국은 맨발의 흔적이었고 분명히 절에서 봤던 그 기이한 자국들과 일치했다. 공포에 질린 강추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본 그 작은 발자국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도대체 이 발자국은 누구의 것인가? 그는 물러나려는 본능을 억누르고 발자국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발자국은 맨발로 찍힌 채 흙바닥에 선명히 새겨져 있었고 작은 크기와 깊이로 보아 어린아이의 발자국처럼 보였다. 하지만 산속에 이런 발자국이 있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었고 그 발자국이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길게 이어져 있었다. 이 발자국들이 안내하듯 그의 앞에 나타나 있는 모습은 그가 이 산속에서 느낀 알 수 없는 기운의 근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공포와 의심 속에서도 강추는 발자국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이대로 돌아가면 자신이 평생 이 산속에서 학수의 흔적을 찾아 헤매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혹시 학수가 이 발자국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에 맴돌며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떼었다. 발자국은 산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어져 있었다. 강추는 발자국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산속의 어둠은 점점 더 짙어졌고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어 길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의 발소리와 나무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산속을 가득 채웠다. 그럼에도 그는 알 수 없는 끌림에 이끌리듯 발자국을 따라 계속 나아갔다. 발자국은 그를 더욱 깊은 숲속으로 이끌었고 점점 더 좁아지는 산길 위로 이어져 있었다. 발자국이 향하는 곳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이 찾지 않았던 듯한 폐허 같은 장소였다. 나무들 사이로 희미하게 드러난 낡은 비석과 쓰러진 돌담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발자국은 그 낡은 비석 쪽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폐허처럼 보이는 이곳은 그가 걸어온 산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곳이었다. 아무리 넓은 산이라도 자주 드나들던 사냥터였기에 대략적인 위치는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이 장소만큼은 생소했다. 강추는 서서히 비석 앞으로 다가갔다. 그가 발자국을 쫓아와 보니 발자국은 그 비석 앞에서 멈춰 있었다. 비석은 오래되어 글자가 닳고 녹이 슬어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 알기 어려웠다. 다만 돌에 새겨진 이름 일부가 겨우 보였는데 낯선 이름이었다. 오래된 글씨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처럼 낯설었다. 그럼에도 이 비석 앞에 서 있는 순간 그는 자신의 가슴 속에 묘한 불안을 느꼈다. 왜 여기에 이런 것이 있는 거지? 강추는 손을 뻗어 비석을 살며시 만져보았다. 비석은 차갑고도 거칠었고 그의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감촉이 싸늘하게 전해졌다. 그때 비석 위에서 물방울이 한 방울 떨어져 그의 손등에 닿았다. 그는 순간적으로 놀라며 비석을 살펴보았지만 하늘은 별빛조차 가려질 만큼 고요했고 빗방울 같은 것은 어디에서도 내리지 않고 있었다. 이 미묘한 현상은 그에게 섬뜩함을 안겨주었다. 그가 비석에서 손을 뗀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강추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끼며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그저 발자국 소리가 자신을 조롱하듯 어둠 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작은 발자국의 주인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강추는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산속에 존재하는 무언가가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의 심장을 조여왔고 그는 서둘러 이곳을 벗어나려 했다. 그러나 그가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발밑에 있던 발자국들이 점점 더 깊고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발자국은 이제 그의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새겨지고 있었다. 그의 앞쪽으로, 뒤쪽으로, 그리고 좌우 어디에서나 발자국이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강추는 마치 자신이 이 발자국에 둘러싸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공포에 질려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발자국은 그를 에워싸며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 보였고 그는 발걸음을 때려 했으나 발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문득 학수의 모습이 떠올랐다. 학수가 왜 이곳으로 도망쳤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이 발자국들과 연관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학수도 이 발자국들에 이끌려 이곳에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후 그가 여기서 무슨 일을 겪었을까? 강추는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그 발자국들이 점점 자신을 더 깊은 숲속으로 밀어넣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그 발자국은 그의 주변을 빙빙 도는 것처럼 움직이며 마치 그를 산속에 더 깊숙이 가두려는 것 같았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다시 발자국을 따라가려 했지만 어느 순간 그의 이성이 깨어나며 자신을 붙잡았다. 이 발자국들을 따라가는 것은 곧 미지의 공포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공포와 이끌림 사이에서 그는 미묘한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자신이 이곳을 떠나려는 순간마다 발자국들이 점점 더 또렷해지며 그의 발길을 붙잡는 듯한 모습이 그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결국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그때 다시 한번 그의 귓가에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번엔 더 강하고 더 명확했다. 강추, 이곳은 내가 찾아야 할 곳이다. 그 음성은 그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며 그를 홀린 듯 무겁게 눌렀다. 강추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발자국들이 그를 에워싼 채 그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다. 주위를 맴돌며 희미하게 들려오던 속삭임은 이제 뚜렷해졌다. 강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실려온 한숨 같기도 했고 가까이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로 들리기도 했다. 그 음성은 그를 조종하려는 듯 점점 더 선명해져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끼면서도 강추는 본능적으로 등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존재를 느꼈다. 천천히 몸을 돌리려던 그 순간 그의 눈앞에 낡고 희미한 형체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학수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살았던 학수의 모습과는 달랐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어디를 응시하는지 모를 정도로 흐리멍덩했다. 그 옷자락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형체는 마치 안개처럼 투명하게 빛났다. 강추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분명 눈앞에 있는 것은 학수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떠난 누군가의 잔상처럼 보였다. 그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마치 다리가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학수의 형체는 천천히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다. 강추, 여기까지 온 걸 후회하게 될 것이다. 학수의 목소리는 기이하게 울리며 강추의 귀 속을 맴돌았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벗어나려고 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학수의 모습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 순간 학수의 눈이 천천히 강추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은 아무런 빛도 생명도 없었고 단지 공허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 그는 오랜 한과 분노가 서려 있는 듯한 무언가를 느꼈다. 학수의 형체는 미소를 짓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러나 그 미소는 기쁨이나 반가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저주를 퍼부으려는 듯 복수심과 원망이 가득 찬 미소였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강추에게 다가섰다. 그 손길은 차갑고도 어둠에 잠긴 산의 공기를 뚫고 강추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강추는 그 손길이 닿으면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본능적인 공포에 휩싸였다. 내가 이곳에 묻혔음을 아무도 몰랐지. 너도 날 잊으려 했지. 학수의 목소리가 강추의 귀 속에 속삭이듯 울려 퍼졌다. 그 소리에는 한숨과 원한이 묻어 있었다. 강추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그 소리를 지우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져서 그의 마음속 깊숙이 파고들었다. 학수의 형체가 그의 바로 앞까지 다가오자 강추는 그제야 그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 몸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피부는 창백하게 물들어 있었고 그의 손끝에는 싸늘한 기운이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강추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학수의 과거와 그가 산에서 겪었을 고통을 느끼는 듯했다. 여긴 내가 떠나지 못하는 곳, 너도 이제 여기서 영원히 함께해야 해. 강추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몸부림치려 했지만 그의 몸은 마치 누군가에 의해 붙잡힌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마치 학수의 원혼이 그를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발버둥쳤다. 그러나 모든 것은 그가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듯 그의 손끝조차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학수의 형체는 손을 뻗어 강추의 가슴에 닿았다. 그 차가운 손길이 닿자마자 강추는 뼛속 깊이 스며드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그 손길은 그의 기억 속으로 파고들어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모든 감정을 하나하나 꿰뚫어보는 듯했다. 학수의 원한과 복수심이 마치 찬 서리처럼 강추의 몸을 휘감으며 그의 내면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갔다. 강추는 소리 없는 절규를 내지르며 간신히 학수의 손길을 벗어나려 몸부림쳤다. 그러나 학수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강하게 그를 붙잡았다. 그 순간 강추는 자신의 가슴 속에 거대한 공포가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산속에서 도망쳐 나오고 싶었지만 발길은 산의 기운에 붙들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학수의 얼굴이 뚜렷하게 떠오르며 그 얼굴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학수는 마침내 강추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다시 속삭였다. 이 산속에 묻힌 모든 영혼들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추는 눈앞이 아득해지며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그는 그저 차가운 산속의 고요 속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다.